네, 이어서 이제 전력 설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역에 도착을 했는데 최근에 이 북미 시장에서 산업용 변압기 수요가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이 북미 얘기하는데 이유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유는 유럽 얘기인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해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는 예, 개그였습니다. 그런 개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력 설비다 보니까 전력 기기, 전력 설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전력을 관련돼서 필요한 설비를 하나? 되게 어렵죠. 네, 좀 네. 어려워요, 사실. 그럼 변압기는 뭔지 아십니까? 변압이 뭐 말뜻으로 하면 압력을 뭔가 바꿔주는 그렇죠. 거겠죠? 전력 전압을 네네. 바꾸는. 네. 그러니까 초고압에서 고압, 그다음에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는 쪽이죠. 지나가시다 보면은 네. 한국전력 손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큰 사각형 회색 박스 같은 경우 길가에 알아요, 보시죠. 알아요. 예, 네. 그게 하나의 송배전 변압기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쪽이죠. 네. 이런 게 가까이 가면 안 되시고요. 네, 예, 근데 가까이 가지 마시고, 네. 이런 게 변압기구나라는 쪽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왜 지금 이쪽이 벌써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라오겠죠. 네. 근데 왜 북미 쪽에서 좋느냐라고 하게 되면 북미에서 요즘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reshoring, 리쇼어링. right?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에서 투자가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도 보니까 다 우리를 와라. 보조금 지원해 줄게. Great America agai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생산 설비를 미국에 갖추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럼 거기다 공장 짓기 시작하게 되면 공장을 짓는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 기반이 돼야 공장을 짓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가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또 뭐 태양광, 풍력 거기다 다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압을 계속 낮추면서 소비자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도 또 수많은 변압기들이 송배전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네. 내가 또 전기차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 전기차 만들어 놓고 충전기만 딱 두면 뭐 합니까? 연결해야 되겠죠. 전력 시설하고 연결하고 그러면 또 변압기, 전선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게 다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성수기 거의 뭐 지금은 약간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까지 왔죠. 네, 근데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을 해줄 데가 별로 없어요. 왜 공급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네. 보통 이게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멕시코나 아니면 저 다른 지역 쪽에서 있었는데 멕시코 분들한테 우리 급하니까 좀 빨리 좀 해줘. 네네. 그러면 뭐 하죠? 네, 타코 드시고 네, 데킬라 드시고 납기가 좀 잘 안 맞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급한데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잘 할 수 있는 데 없나 싶었더니 코리아. 역시 빠름의 나라 또 한국이. 그렇죠. 거기다 시제품을 납품했더니 배도 그렇게 막 그때 같은 경우도 네네. 그 컨테이너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고 이때도 그냥 벌써 납기 맞춰서 오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대량으로 해볼까 그랬더니 납품을 꼬박꼬박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본 큰 회사가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얘기 또 바로 다음 질문을 그러면 던져보도록 할 텐데 네. 그럼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기회가 드디어 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중에도 3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쟁이 또 굉장히 또 국내 기업들 간에도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좀 우위를 점하게 될까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소형부터 중형, 고용량, 초고용량 이런 식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 강점 있는 회사가 있고 이쪽에 강점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때 묶어서 누가 점유율이 좋고 누가 더 우위고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 일단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중대형 쪽에 강점이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약간 중소형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같은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는 있겠죠. 게다가 또 이렇게 업황이 좋아질 때 네. 우리는 미리부터 투자를 잘 해놨어 하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이 그렇게 마진이 큰 산업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자재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변압기 가격도 지금 같이 올려주면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진이 얼마큼 책정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KPX 투자가 설비 투자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투자가 멈춘 게 2019년이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020년도 거기서 딱 멈추고 유지를 하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더 확 안 늘렸죠. 근데 이런 때 공급이 막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주문은 바빠지고 여기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격이 올라간 걸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공급 늘렸다가 설비 투자를 늘렸다가 그러면 수요가 안 오면. 그렇죠. 수요가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괜히 또 가동률 떨어지면서
별로 재미가 없겠죠. 이걸 즐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좀 이 전력기기 섹터의 호황 사이클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이 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변압기부터 전력기기 관련된 쪽에서 사이클을 얘기하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는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이요. 그럼 네. 지금 아까 전에 좀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한 3분의 1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 쪽에서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합니까, 다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 다 이제 그리고 또 풍력부터 태양광 막 지금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그냥 3년에서 끝날까요? 더 아닐 것 연장될 수도 같아요.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마 똑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에 사이클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3년인데 아니겠다. 더 연장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지금이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전력기기 쪽을 체크할 때는 또 지금은 좋으니까 그냥 와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시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 관련된 쪽에서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P와 Q, P가 가격이겠죠. 네. Q는 수량. 네. 그러니까 이쪽이 같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쫙 하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점으로 가거나 좀 정체돼 있다. 주가 빠집니다. 아. 왜냐하면 혹시나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라는 논리 때문에 좀 하락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수출 동향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력기기를 맞춰가는 게 좋을 텐데 그쪽도 보시게 되면 다 초고용량 고용 발음이 안 되네요. 초고용량. 역시 앵커님이시네요. 발음. 네. 네. 그쪽이 네. 그 큰 것들 네네. 네, 그쪽에 대해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 올라가는지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3대장 얘기 살짝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위를 점할 건 없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LS 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유도 궁금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지도 궁금해요. LS 일렉트릭 네. 당연하죠. 네, LS에 못다한 꿈을 LS 일렉트릭이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LS가 가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지주사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맘 놓고 좀 푸시를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상이 LS 일렉트릭으로 가면서 그쪽으로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좀 강하다. 이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고 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효성중공업이죠. 네네. 한때는 효성중공업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신고가 막 돌파하면서 움직이다가 약간 좀 눌렸긴 하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건설 쪽이 있다 보니까 아유 요즘 건설이 돼? 그러면서 애써 무시했던 게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막 속도가 나다 보니까 건설은 더 이상 나빠지지만 마라. 실적이 이쪽에서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네. 또 신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래도 저희가 매매하는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네. 이왕이면 작고 좀 가벼운 거 그쵸. 그런 쪽으로 많이 보겠죠. 맞아요. 이미 좀 올라있는 종목들은 좀 부담이 어쨌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전력 설비 내에서 이 섹터 내에서 좀 저희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용이 나르고 있습니다. 용이요? 예, 재룡산, 예, 재룡전기죠,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죄송합니다. 막 던지는 거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룡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멕시코 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했던 거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멕시코 친구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뺏겨서요. 데킬라, 예, 데킬라 마시면서 울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이쪽에 납기가 충분히 성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과를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믿었더니 괜찮네. 라는 쪽에서 성과 나오고 있다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과 함께 똑같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고가를 쓰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좀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네. 약간 좀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보게 되면 레벨업은 계속 할 회사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꾸준하게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사이클 끝날 때까지. 네. 그러면 뭐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전력 설비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 이제 7월이면 본격 하반기 시작인데 네. 이 전력 설비 섹터 좀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있는 섹터인가요?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여름 사이에 더우시죠? 맞아요.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더워요. 네. 더운데 그러면 에어컨 계속 틀어야지 그러면 전력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네네. 그러면 보면 또 전력 가동량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비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전력 혹시 이런 거 막 대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다 보면 이쪽에서 또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이건 심리적인 거긴 하겠지만 네네. 그럼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 섹터가 꽤나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역을 지나보니까 벌써 내릴 시간이 되셨는데요. 네.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콜. 네, 다음 주 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